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별은 소옥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일거리를 찾고 무언가 배워볼 생각으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홍포와 흰 수달피로 만든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엄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사람 왔구나. 라고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아볼까? 왕에게는 세상이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너라. 마침내 어떤 사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 왕은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디 앉을 데가 없는지 찾아보았으나 그 별은 흰 수달피에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했으므로 하품을 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느니라. 왕이 말하였다. 짐은 하품하는 걸 그만오라. 참을 수가 없는걸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다. 오래 여행을 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하품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하품하는 걸 본 지가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게 신기하구나. 자, 또 하품을 하여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안 나와요. 얼굴을 붉히면서 어린 왕자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왕이 대답했다. 그는 뭐라고 중얼거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랐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조심조심 물었다. 짐은 앉기를 명하노라. 흰 수달피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매우 놀랐다. 별은 아주 작았다. 도대체 이 양은 무엇을 다스릴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짐이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한마디로 엄숙하게 대답했다. 모든 걸요? 왕은 신중하게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그 모든 것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 모든 것을.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왕이 말했다. 별들은 곧 복종하노라.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은 용납치 않노라. 그러한 굉장한 권력은 어린 왕자를 감동시켰다. 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뒤로 몰려놓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버려두고 온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약간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부탁을 드렸다. 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든가 한편에 비극을 하고 한다든지 혹은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그 명령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와 짐 중에서 누가 잘못하였겠느냐? 폐하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옳도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해야 하느니라. 왕이 다시 말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사리의 근거를 두어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로다. 그럼 제가 부탁한 해지는 광경은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해가 지는 광경을 너가 보도록 해주겠노라. 짐이 명령하느니라. 하지만 내 통치 신념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겠노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되리로다. 커다란 책을 찾아보며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광경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약간 실증이 났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겠어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명하겠노라. 시민을 갖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대신인데요?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여기엔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니라.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까지 짐의 왕국을 순시한 적이 없노라. 짐은 너무 늙었고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는 건 힘이 드느니라. 그렇지만 전 벌써 다 보았어요. 몸을 굽혀 그 별의 저쪽 편을 한번 쳐다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하거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내가 자신을 훌륭히 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다른 데서도 저를 재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왕이 말했다. 이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노라.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니라. 그 늙은 쥐를 재판하거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너의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거라. 단지 한 마리뿐인 까닭이니라. 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래도 가야겠어요. 떠나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다 끝냈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1분 내로 떠나라고 제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쉰 후 길을 떠났다. 짐은 너를 내 대사로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외쳤다. 그는 잔뜩 위험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허영심 많은 사람이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들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인사하기 위한 거지?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성을 지를 때 인사하기 위한 거야. 불행하게도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양손을 마주쳐봐. 허영심 많은 사람이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양손을 마주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벗어 들어올리며 인사를 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마주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올리며 다시 인사를 했다. 5분쯤 이렇게 하고 나자 어린 왕자는 그 단조로운 장난에 진력이 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찬양의 말 이외에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법이다. 넌 정말 나를 찬양하는 거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뭔가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지적이라고 인정해주는 일이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즐겁게 해다오. 이와 같은 날 찬양해다오. 난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방문은 아주 짧았으나 어린 왕자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다. 뭐라고 있어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그가 물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얼굴을 하고는 술꾼이 대답했다.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야.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인가요? 술꾼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야. 고개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그를 도와주고 싶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래서 의아해하며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 더하기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 더하기 여섯은 스물여덟. 다시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어. 스물여섯 더하기 다섯은 서른하나.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얼마요? 응? 너 아직도 거기에 있니? 저 5억 100만 틈을 낼 수가 없구나. 너무 바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시시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둘에다 다섯 더하면 일곱. 무엇이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54년 전부터 이별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꼭 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28년 전이었는데 난데없이 떨어진 풍뎅이가 나를 방해했어. 그게 요란한 소리를 내질러서 계산이 네 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이 부족한 탓이야. 산보할 시간이 없거든.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무엇을 셈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조그만 것들 말이야. 파리? 아니야. 반짝거리는 조그만 것들이지. 꿀벌?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쓸데없이 공상에 잠기도록 만드는 빛나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할 틈이 없어. 아, 별 말이군요. 그래, 별이야. 5억의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이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정확한 사람이야.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느니까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 소유하고 있는 거야.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리는 거야. 그건 매우 다른 얘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생각하고 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질문을 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하지요? 별들이 누구 거야? 사업가가 투덜거리듯 물었다. 몰라요. 임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건가요? 물론이야.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야. 임자 없는 섬을 내가 발견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야. 맨 처음으로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해냈으면 특허를 받아야 해. 그럼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소유하는 거야. 나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나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야.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사업가가 말했다.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길 좋아하니까.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해하지 않았다. 내가 머플러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이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그걸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이야.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그것을 서랍 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리고 그뿐이에요? 그것뿐이지. 그거 참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주 시적이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에겐 꽃이 하나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3개의 화산도 가지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이름을 청소해 주지요. 불이 꺼진 화상도 청소해 주니까 3개가 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산이나 꽃에게 이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사업가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으나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모두가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5번째 별은 매우 이상했다. 그것은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들도 한 명 없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낫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켤 때는 별을 1개 더 또는 꽃 1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셈이니까.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지.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우니까 정말 유용한 거야. 그가 그 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끄셨나요?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야.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또 바로 가로등을 켰어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안녕?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그는 붉은 바둑밥 무늬의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아침에는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불을 켰었거든.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잘 수도 있었거든. 그럼 그 후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해가 갈수록 빨리 들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이젠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1초도 쉴 수가 없는 거야. 1분마다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참 재미있네요. 아저씨가 살고 있는 여기는 하루가 단지 1분이면 지나가 버리네요. 재미있기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1달이 지났어. 1달이? 그래, 1달이 30분이니까 30일이지.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봤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어린 왕자는 좋아졌다. 그는 의자를 뒤로 물리면서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하던 지난 일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죠. 그가 말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으름 부리고 싶을 수도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너무 작으니까 세 발자국만 걸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항상 햇빛 속에 있으려면 아저씨는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루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거예요. 그건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잠자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아저씨는 불행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불행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더 멀리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사업가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단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매우 섭섭해서 한숨을 쉬면서 계속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에게는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가 이별을 떠나면서 가장 섭섭한 것은 그곳에는 1440번이나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먼저 본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대단히 큰 책을 쓰고 있는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오는군.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앉아서는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벌써 몹시도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니? 노신사가 물었다. 이 커다란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에서 뭘 하세요? 난 지리학자야.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란다. 그거 정말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번도 휘둘러 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을 그는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나는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진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야. 이 별엔 탐험가가 한 명도 없어. 도시나 강, 산, 바다, 대양, 사막을 새로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하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야. 책상 앞을 떠날 수가 없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세상에 낸 게 흥미를 당기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정신 상태를 조사시키지.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둘로 보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실제로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로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탐험가로는 0점인 사람을 한 명 알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는 거야. 가보나요? 아니야, 그건 너무 복잡해.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을 했다.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넌 탐험가야. 나에게 너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커다란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처음에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둔다.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기를 기다려서 잉크로 적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리학자가 기대에 차서 말했다.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로울 게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죠. 2개는 불타는 화산이고 하나는 불 꺼진 화산이에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하나 있지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왜죠? 우리 별에선 제일 예쁜 건데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들은 일시적이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리책은 지리학자가 말했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물거든. 바다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매우 드물고 우린 영원한 것들을 기록한단다. 하지만 불 꺼진 화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타는 화산이든 불 꺼진 화산이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그건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는 이라는 뜻이야. 내 꽃은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이야 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고는 가시대기뿐이야. 그런데 그런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제가 지금 어느 곳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로 가봐.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 별은 평판이 좋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